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4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평택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일제 방역의 날 대대적 전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전국적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캠페인에 이어 평택역,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방역의 날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던 방역활동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제 방역의 날로 지정해 차단 방역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평택시 2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각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힘을 더했다. 평택시는 시 전역에서 방역활동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시민들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적극적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는 비상상황이라며 모든 시민들께서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8월 15일 이후 강화해 오고 있는 차단 방역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탄보건소,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평택시 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는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화부터 확대하여 적용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한하였으나 올해 9월 1일 이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화까지 확대됐다. 다만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화는 기존 지침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목적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상급 병실 입원료, 재증명서 발급 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환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자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모자건강 지원팀 지역번호 031-8024-724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8월 2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희망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방역, 환경정화 사업, 행정업무 보조, 농촌 일손 돕기 등 7개 분야로 공공 일자리 사업 중 1,194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저소득자,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의 수요,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뿐 아니라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7일간, 8.28 물결표 사인 9.3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총 2개월간, 10.5 물결표 사인 12.4으로 근무 시간은 사업에 따라 1일 3 물결표 사인 8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월 67만원 물결표 사인 18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사업장 참여자는 추가로 1일 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희망 일자리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확정에 따라 모집 인원 및 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 사항은 평택시 콜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24-5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403명을 선발했으나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평택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세 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실시하지 않는다. 하남시 유관단체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14일까지 유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장 2장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강의한 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 교육 콘텐츠를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 유튜브에 접속해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좋아하는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유관단체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유관단체 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성시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대통령상 수상. 화성시 첨단교통과 김성진 팀장이 2일 대전에서 열린 제25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정보통신 발전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개최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의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이 핵심이다. 딥러닝 음성인식 시스템과 승객대기 인식 시스템, 저청각자를 위한 텔러코 1존 등이 도입됐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키패드나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주파수로 별다른 제약 없이 버스 도착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버스 내부에는 운전자가 교통약자 승객의 대기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안전한 탑승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4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인근 버스 정류장 20개소의 교통약자 첨단 정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성진 첨단교통과 팀장은 임혜연 주무관과 함께 기획한 일이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시정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 심사를 통과한 상위 5개 지자체만이 발표에 참가했으며 카카오TV로 중계됐다. 포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가나안의 집 입소자 및 종사자,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기탁.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가나안의 집, 원장 허현숙,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은 최근 긴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130만 원을 포천시에 기탁했다. 가나안의 집의 한 입소자는 항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종사자들도 동참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허현숙 원장은 입소자들의 자발적으로 모금은 시설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긴 장마와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수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